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구청이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방식을 놓고 이 센터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방식을 공공으로 바꾸면서 이 문제가 생긴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명화 기자입니다. 용산, 강북, 동작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영 전환을 두고 기존 센터 근로자들과 해당 지역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구를 포함해 다른 5개의 구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체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3개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기존 센터 근로자들과 논의 끝에 원활하게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지만 용산, 강북, 동작구는 여전히 근로자들과 자치구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센터의 특성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기존의 위탁 운영 기관이었던 순천향대학병원이 위탁을 거부하였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정신보건 업무 특성상 이제 경찰서 등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구청 내 사회복지 그런 파트와도 이제 연계가 필요한데, 직영으로 전환해서 이제 센터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돼서 이제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업무 협조나 이제 연계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존에 센터에서 근무하는 9명의 근로자도 인력 부족으로 업무를 소화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하며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 인력이 축소돼 센터의 서비스 질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신병원의 탈원화 정책을 펴는 입마당에 더욱더 확대되어야 되는 이 사업에 앞으로 더욱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보건 요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인력과 제대로 된 고용 안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용산구는 이런 것들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을 돌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을 위해 근로자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2017년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의 상임대표들은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장애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과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새해 장애계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두 단체 상임대표의 신년사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이병돈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대선을 앞둔 올해 장애계가 하나가 돼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국정 운영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19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대선 연대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 공약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어진 신년사에서 안진한 장총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질타하며 장애계의 새로운 비전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부정의 절정으로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야만스러운 후진적인 행태들을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결정 시점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2017년 새해 장애계의 행보에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아파도 수술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가 많은데요. 이 경기도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이 병원과 환자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수년째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가빈 씨. 달아 없어진 연골 탓에 다리는 휘었고 외출은커녕 문지방을 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여 가까운데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또 침 많이 맞았어요. 침 맞아도 안 돼요. 또 밑질이 딱 침 맞으면 금시 또 주전자 또 그렇고 그 이튿날 또 그렇고. 생활보호 대상자인 이 씨가 한쪽에 200만 원이 넘는 인공관절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경기도 내 기업과 병원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절이 나빠지는 분들이 병원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의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기업과 병원 등 8곳과 손을 잡고 나눔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외에도 화상 환자와 장애 아동 의료비, 얼굴 기형 기능장애 재건 수술 등을 돕습니다. 시군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추천된 명단을 의료지원기관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나눔문화 사업을 통해 25억 8천여만 원 상당 897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상에는 총 299편이 접수돼 이 중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미술대전에는 전체 143점이 접수돼 이 가운데 82점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번 미술대전에서 선정된 작품 총 99점의 작품은 이음센터 전시실에서 전시 중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 금액은 약 7,500여만 원으로 대상자 중 37명은 1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인천과 서울권역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유급휴가제와 단일 임금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휴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제각각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인건비 기준을 하나의 급여 기준으로 통일했으며 120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초단체장인 경기도 고양시 최성시장이 2017년 정유년 새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2017년을 맞아 10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최초 부채 제로 달성과 테크노밸리 유치 등 성과를 만들어온 고양시는 올해 역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면 물론 시민 안정과 일자리, 복지에도 더 촘촘한 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통합 일자리센터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복지나눔 1촌맺기의 내실화를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지나눔 1촌맺기를 어떤 내실화할 거고요. 또 그 각 복지 수혜층들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고양시는 신한류 국제문화 관광도시와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 성립,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10대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변화를 이끄는 도시로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요즘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를 자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봄철 황사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이 스모그 때문에 창문 열기가 꺼려지기도 하는데요. 짧게라도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하루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약 2만 리터.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과 비교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최근 중국발 검은 스모그가 연일 말썽입니다. 게다가 아침 한개에 눈에 먼지가 달라붙어 시야도 종일 답답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성면이나 흡연처럼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13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자연현상인 봄철 황사보다 각종 중금속 등 인위적 오염원이 많은 겨울철 스모그는 건강을 더 해칩니다. 겨울철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먼지 농도는 통상 오전에 가장 높고 저녁에 또 오르는 특징이 있어 이 시간대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유입돼 이맘때는 환경부 먼지 예보를 꾸준히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 공기가 나쁘고 추워서 환기를 꺼리기도 하지만 짧게라도 자주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바깥 온도가 높아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낮 시간대에 5분 정도 실내 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사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먼지를 80% 이상 걸러내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 고용복지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에 많은 예비 창업 지원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전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취지와 선발 절차, 심사 기준을 들은 지원자들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디자인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 하나의 형태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좀 청년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새롭게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들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 목적 추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지역에 긍정적 영향력을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의 기업을 구상 중이며 향후 지원을 통해 탄탄한 기업인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선발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이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량을 갖춘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발굴되고 사회 문제 해소와 변화의 싹을 키우는 기업가로의 성장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전주다운 청년 공동창업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공동창업지원실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는 한국의 자살률이 최근 25년 새 3.6배로 높아지고 40세 이상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자살률은 29.6명으로 25년 전인 1985년부터 1989년 자살률 8.2명의 3.6배였습니다. 또한 1985년부터 1989년에는 전체 자살자 중 20대와 30대가 남성은 50.1%, 여성은 50.4%에 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AI 예방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예방 수칙에는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과 야생동물을 접촉한 경우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예방 수칙 자료를 TV와 카드 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75% 이하이고 금융재산 보유액 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가족 가운데 주 소득자를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어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세대를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가 폐지를 모아 생계를 꾸려가는 관내 노인들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노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형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는 해당 노인들에 대해서는 진단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회장 2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이 취임한 김얼뿐 회장은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업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초등학력을 인정하는 영등포 늘푸름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 미만 영등포 구민이면 주민등록 초본 한부와 반명함 사진 한매를 갖춰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재난에 취약한 홀몸 노인을 위해 오는 3월까지 한파 쉼터 106곳을 운영합니다. 성남시는 갑작스런 동파 사고로 홀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한파 쉼터를 찾으면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75호에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교체와 관련한 안내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원형 모양의 노란색 본인 운전용과 흰색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됩니다.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가 진행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교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으로 기존 표지 병행 사용과 교체가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주차 가능 표지로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 교체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염전노예와 축사노예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이 제작돼 보급된다는 기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인권 침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장애인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무관심을 짚어 인식 변화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인식 개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자폐 부모 교육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람마다 증상이 제각각 나타나고 이 때문에 장애에 관련한 통계 혹은 행동에 대한 의미나 교육 방안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육과 대처에 막막함을 느낀다는 부모들. 최근 자폐성 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 교육 안내서가 발간돼 기사에서는 책 내용과 함께 저자가 전하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책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김북영 교수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양육 기술과 방법이 중요하다며 책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것부터 양육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정예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림철령은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차기성을 잡기 위해 서울로 파견된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러운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강진태에게 공조 수사를 위장한 천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하는데 서로 다른 임무의 남북 형사가 펼치는 예측 불허의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 공조. 남북 최초의 공조 수사를 위해 한 팀이 된 두 형사의 조합이 호기심과 기대감을 증폭시키는데요. 남성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북한 형사 현빈과 어설프면서도 사랑 냄새 나는 남한 형사 유해진의 친근함이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며 신선하고 유쾌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하러 가던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에 서툰 사람들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이형. 여고생을 시작으로 모태솔로 노총각, 치매 할머니의 몸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이형은 유일하게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4차원 소녀의 도움을 받아 인생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기로 하는데 기억을 상실한 남자가 사랑에 서툰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판타지 속 사랑의 메신저로 변신한 배우 차태현이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 재밌고 유쾌하게 전하는데요. 23살 나이차를 무색하게 만드는 차태현, 김유정의 찰떡 호흡 속 2017년 첫 힐링 코미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째) 졸업을 고민 중인 22살 고등학생을 통해 전하는 청춘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 연극 청춘 예찬.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아트홀에서 2월 12일까지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990년대 가수 김광석과 동물원 멤버들의 첫 만남과 최고의 뮤지션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뮤지컬 그 여름 동물원. 1월 22일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과 공연장에는 장애인 휠체어석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계가 신년 인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2017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 장애계 단체별로 이 나름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장애계 관련 정책 공약에 있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